여긴 안 되겠다. 와, 빠졌어요. 와, 이거 유튜브 각이 나왔네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박홍준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랜드로버 디펜더입니다. 디펜더는 110이 있고 최근에 3열 버전이 추가된 130이 있죠. 이 모델은 3도어 구조의 숏바디 모델 90입니다. 3도어의 숏바디 구조라는 특성 때문에 어쩌면 이 차는 1948년에 등장한 오리지널 디펜더와 가장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이 차는 이름과 랜드로버 디펜더가 갖고 있던 헤리티지를 계승했을 뿐이지 새로운 시대의 랜드로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첨단 기술들을 품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결코 작은 키가 아닌데 실제로 보면 이 차 정말 큽니다. 사실 사진으로 이 차가 처음 공개됐을 때 뭐야, 디펜더 맞아?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커가지고 좀 놀랐어요. 제원표를 보니까 전장이 4583mm입니다. 엔트리 라인업인 디스커버리 스포츠, 그러니까 가장 작은 모델보다도 전장이 짧아요. 조금 더 익숙하게 비유를 해드리자면은 스포티지가 4660mm, 니로가 4420mm거든요. 니로보다는 긴데 스포티지보다 짧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짧은 거지 이게 작은 게 결코 아닙니다. 전폭이 어마무시하거든요. 1996mm에 달하는데 거의 뭐 2m에 가까운 전폭을 가지고 있어요. 새롭게 출시된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 전폭이 2003mm니까 거의 신형 레인지로버와 비슷한 전폭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휠베이스도 2587mm에 달합니다. 웬만한 국산 중형급 SUV랑 비슷한 정도의 크기예요.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D250 SE 모델인데 여기에 다양한 액세서리 패키지가 적용이 돼 있어요. 이 보닛에 붙어있는 이 플라스틱 몰딩도 그렇고요, 데칼도 그렇고, 루프렉,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은 사이드 박스까지 추가가 돼 있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오프로더를 지향하는 이 디펜더만의 색깔을 좀 더 잘 드러나게 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일단은 지금 오프로드에서 한번 주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아무것도 키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일반 컴포트 모드에서 어느 정도 주파할 수 있는지 한번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거침없이 갈 수 있어요. 지금 비가 좀 오는 상태라서 노면이 어느 정도 젖어 있는 상태고, 길도 흙이 다 잔뜩 젖어 있어서 어느 정도 미끄러운데 생각보다 별로 차가 어느 정도 바퀴가 좀 헛돈다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엑셀을 거의 가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나가는 건 물론이고요, 엑셀을 조금 아주 살살 점진적으로 꾸준히 밟아 나가면서 진행하니까 별다른 어려움 없이 주파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진흙 때문에 좀 미끌리긴 하는데 이런 것도 뭐 아주 안정적으로 주파를 해주네요. 여긴 안 되겠다. 와, 빠졌어요. 가능해요? 와, 이거 유튜브 각이 나왔네 갑자기. 나갈 수 갈 수 있다. 오케이, 탈출. 이거 생각보다 위험하네. 와, 어이씨 무섭다. 어이씨, 나 진짜 했었어 순간. 사실 방금 전에 늪지대 같은 무릉덩이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일반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다가 그 인근을 가기 직전 헛바퀴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이 지형 반응 시스템 작동시키면서 진흙에서 좀 크게 어려움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예전에 랭글러로 비슷한 길을 주행을 해봤을 때 랭글러로는 사실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디펜더는 이 진흙길을 탈출하는 게 제일 수월했어요. 사실 오프로드 주행하면서 진흙이 가장 어려운 코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립이라는 게 아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랜드로버의 고향인 영국의 지형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은 북부의 스코틀랜드 지방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생각해 보면은
진흙이라든지 잔디밭 이런 길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지형적인 특성을 감안을 해보면은 랜드로버가 왜 이런 길에서 좀 더 잘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로드를 주행하면서 인상적인 거는 이 클리어 사이트 뷰예요. 앞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마치 투명 보닛 상태가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앞 전방에 노면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풀밭을 들어가고 있는데 여길 들어가면서도 이제 하부에 뭐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지나갈 수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오프로드에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점은 상당히 인상적인 대목이네요. 이렇게 상당히 높은 풀도 실제로는 높아 보이지만 보닛을 치고 가는 것 같지만 이 차 하부를 지나가는 모습인 거죠. 이런 것도 상당히 유용하죠. 지금 앞에 내리막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앞쪽으로 조금만 접근해서 내리막에 뭐가 있는지 내리막의 도로 노면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오차가 있이 영상을 이제 송출을 해주는 상황인데 어쨌든 바로 앞의 상황, 그러니까 불과 몇 초 전에 영상을 녹화를 해서 보여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아씨, 너무 졸린다 진짜. 온로드 가시죠, 온로드. 지금은 자갈길이 있는 오프로드라고 하기엔 좀 민망합니다만 좀 자갈이 많은 임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지형방응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았거든요. 사실 지형방응 시스템을 쓸 만큼의 길도 아니고요. 그래도 한번 이 지형반응 모드를 작동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셀렉터 다이얼 옆에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공조 버튼이 지형반응 모드로 바뀌어요. 여기에서 다이얼을 돌려 조정을 해보면은 잔디, 자갈, 눈길, 진흙, 모래, 바위, 암석 이런 길이 있는데요. 여기는 자갈길이니까 잔디, 자갈, 눈길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중립 기어를 놓고 로우레인지를 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로우레인지를 체결할 만큼의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사실 지금 지나가면서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뭐 이렇게 체감되는 느낌은 없습니다. 더 잘 가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일반 주행 모드에서도 잘 지나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다만 엑셀의 담력이 조금 느슨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오프로드를 주행을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엑셀, 그러니까 출력을 얼마나 꾸준히 유지해 주면서 나가냐거든요.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서 흔들리면서 자칫 엑셀을 유지하는 능력에 약간 방해가 있을 수 있더라도 출력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자신감 있게 오프로드에서 주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게 차가 흔들릴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발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럼에도 출력의 변화는 크게 없으면서 이제 꾸준히 아주 점진적으로 이제 도로를 주파해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갈길을 지나다 보면은 가끔 뾰족한 돌도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타이어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펑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랜드로버 디펜더 90 같은 경우에는 터레인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갖고 조금은 더 든든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면서 출력 얘기를 안 했네요. 이 차가 110이랑은 다른 게 단순 덩치만은 아닙니다. 엔진도 달라요. 110은 2.0L 디젤 엔진이 기본인데 90 같은 경우에는 3.0L 6기통 디젤 엔진이 기본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작은 차에 작은 엔진을 달고 큰 차에 좀 더 큰 엔진을 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디펜더 90 같은 경우에는 110보다 더 강력한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출력 249마력에 최대 토크 58.1kgm을 발휘하는데요. 기존의 디펜더보다 차체가 작은데 더 강한 엔진을 품고 있으니까 이런 오프로드에서도 좀 더 자신감 있게 주행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그런 이 차의 성향만큼이나 역동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승을 해보면서 정말 느낀 거지만 랜드로버는 정말 이 탐험이라는 말과 잘 맞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걸 모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은 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모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험과는 다르게 탐험은 약간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무언가를 관찰하고 찾아 나서는 그런 느낌의 단어잖아요. 이렇게 풍부한 전자장비와 안정적인 주행 성능,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을 바탕으로 이런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간다는 거, 모험이라기보다는 탐험이라는 말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오리지널 디펜더가 그런 역할을 했던 차였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디펜더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디펜더로 더 다양한 길들을 주행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조만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박홍준이었습니다.